선대위 구성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다면 이것은 선대위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를 바로잡는 적극적인 행위가 없고 오히려 여유가 없어서 당대표를 조롱하는 유튜브 방송 링크를 취재하는 언론인에게 보냈다는 해명 아닌 해명을 확인하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선대위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라면은 선대위의 공보단장이 당연히 챙겨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시가 온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본인 말대로 후보의 지시만 따르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후보 비서실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련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대표가 빠진 선대위라는 정당 사상 초유의 대선을 치르게 된 국민의힘 이제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일단 오늘 이준석 대표 움직임부터 살펴보지요. 오늘 낮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일 때문에 가진 거냐? 그건 아니고 원래 약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가 오고 갔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오찬 후에 이준석 대표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에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한 말씀. 아니 안에서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저랑 김종인 위원장 늘상 얘기하는데 오늘 공교롭게 식사 자리가 그냥 겹친 거지. 선대위 복귀와 관련해서 그런 건 저희가 서로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건. 예, 저랑 김종인 위원장이 10년 가까이 교류했는데 척하면 척이지 딱히 말을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 대표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당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상임선대위원장을 그만뒀다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윤경호 의원, 지금 그 오찬 회동을 마친 두 사람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라. 지금 대표가 빠지면 말이 되느냐. 막 이렇게 설득하고 고민하고 이런 게 순서일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절박함이 전혀 없죠. 왜 그럴까요? 아마 양쪽 다 포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준석 대표는 아마 포털에 올라 있는 여러 댓글, 그다음에 당원 게시판에 또 올라 있는 대표까지 물러나라 이런 거에 지금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는 것 같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저렇게 공개된 자리, 기자들에게 알려진 자리 말고 마쿠에서 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대표까지 던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아마 백방으로 했을 텐데 그게 지금 먹히지 않고 있는 거에 아마 양쪽이 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포기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오늘 저 만남은 그냥 평행선일 뿐일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과연 지금 이 선대위가 굴러가고 있는 국면에 당대표는 그러면 어떻게 따로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당대표는 이제 언론의 관심, 그다음에 당내 당원들의 관심에서도 완전히 멀어지는 것인가. 예. 이제 그게 앞으로 주목될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최수영 컨설턴트. 네. 지금 이준석 대표 어제도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대표로서 할 일은 하겠다라고 하는데 선대위 상황에서 선거대책위원 선대위 모든 직책 내려놓고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럼 상징밖에 안 되는 거죠. 그냥 대표 직함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전적인 일들, 그러니까 이른바 해외 사절 접견한다든가, 그다음에 공식적인 어떤 그 당의 행사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 외에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게 70여일밖에 안 남은 전쟁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후보, 대표, 선대위원장 이 삼두마차 체제로 가야 되는데 예. 여기서 한 축이 빠져버린다면 그거는 사실은 제대로 굴러가는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저는 대표만 직위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 내려놓겠다. 사실 이거는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을 뿐더러 제가 더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이준석 대표가 자꾸 어떤 일을 벼랑 끝 전술식으로 도발하는 것. 그러니까 이슈의 단계별 대응을 점점 높이면서 수위 조절해가면서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이런 모습들은 향후 과연 우리 국민과 많은 당원들이 정말 저런 모습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대표로 뽑아주고 그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미래를 맡겼을까 하는 지점은 좀 이준석 대표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기남 대변인. 네. 어제 이 일이 있은 뒤에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이 대표도 물러나고 아예 최고위원들 다 물러나라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오늘 이렇게 그 보수 쪽에 있는 매체들도 보니까 사설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 물러나야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준석 대표 지금 선대위는 다 물러났는데 대표직도 그만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현재도 자기 정치에 좀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당내 비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역대 그 대통령 선거에서 당 대표가 소위 이른바 그 상임 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박차고 나간 자체도 유례가 없었고 더더욱이나 조수진 뭐 공보단장의 항명 또는 뭐 그 시비에 의해서 인사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당내 대응 방안이나 이런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라고 하지만 당내 갈등이 있다면 이 문제를 후보와 어찌 보면 단독으로 후보가 또 직접적으로 문제를 푸는 모습을 통해서 가는 것이 당대표로서의 책임 있는 위치이지 예. 저렇게 두 번씩이나 어떤 국민 앞에서 보기에도 민망스러울 만큼 대표직을 걷어차버리고 아니 뭐 선대위원장 직이긴 예. 합니다만 이런 방식 자체에 대한 보수 진영 내부에서의 비판은 굉장히 거센 것으로 보여지고요. 논리적 명분으로도 선대위원장 그만두고 당대표 살 수 있는 역할이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당대표까지 걷어차는 것도 저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김경진 단장 어제 이준석 대표 사퇴한 뒤에 대표직도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 특보 단장 자격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면 개인 의견으로 한번 듣고 싶은데 이준석 대표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그냥 이준석 대표 본인 입장에서 제가 본인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하루쯤 조금 생각을 더 정리하시고 내일쯤 그냥 전면적으로 복귀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선대위원장으로서 또 홍보본부장으로서 역할을 계속해 주셨으면 제일 좋겠어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내일이나 모레까지 복귀가 안 된다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많은 실망이 있었지만 앞으로 한 이틀 내에 복귀가 안 된다면 그 실망은 정말로 굳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이 행위들로 인해서 아마 긴 시간 암흑의 터널을 지나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 말씀만 대표께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한기 변호사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예. 그 물론 저간의 사정은 지금 뭐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 않습니까? 보니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대표로서의 어떤 권위 이런 것을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뭐 극단적으로는 뭐 왕따 당했다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1야당 대표로서 많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지금 선출된 어떻게 보면 선출직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출된 대표로서는 뭐 포용력도 있어야 되고 리더십, 소통 능력 이런 게 전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 정당으로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일종의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대선을 불과 70여일을 앞두고 지금 선거에 손을 떼겠다고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대표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냥 그 대표 자리도 좀 물러나서 백의 종군을 하겠다. 대선에 좀 승리를 위해서 전념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이 굉장히 경솔한 판단이었다. 그냥 예. 선대위에 참여해서 열심히 하겠다. 두 가지 선택을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선거는 안 하면서 대표직을 유지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복귀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뭐 내가 아는 이준석 대표 성격으로 봐서 복귀할 것 같지 않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일단은 일대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사퇴 수습의 키는 김종인 위원장이 쥐게 됐는데 그 내용 살펴보죠. 윤석열 후보도 선대위 전권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내가 이제 앞으로 좀 더 그립을 강하게 잡고 가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해 주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시죠. 선대위가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도록 내가 끌고 가는 거지 뭐 별다른 큰 변동이나 그런 걸 지금 취할 수도 없고
지금 이 주어져 있는 선대의 여건 하에서 이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이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서 내가 이제 선대위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지금 시기적으로 전면적인 개편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만들 적에 이렇게 선대위를 거대한 선대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좀 제대로 움직이는데 좀 이 효율적이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서 구체적으로 해나갈 거냐 하는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라. 이준석 대표는 결국 다시 합류시키는 게 맞는 방향이죠. 내가 한번 물어는 보겠는데 본인이 내가 보기에 그 사람 성격으로 와가지고서 뭐 설득한다고 쉽게 돌아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내가 봐요. 사실은 이준석 대표 어저께 사퇴는 일단 어저께 사퇴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한번 국민 앞에 선언을 하면은 그것으로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관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까지 일어났던 소위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전 공보단장 사이에서 벌어졌던 이 사태를 그것으로서 마감을 하고 앞으로 우리 선대위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희 선거를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로 선대위를 가져가 꾸려나갈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윤경호 의원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번 사태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경호 의원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 끝에 이제 지방을 막 돌아다니다가 울산에서 회동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것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앉히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매듭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물론 발단은 뭐 조수진 공보단장과의 충돌이라고 하지만 꼭 그것 때문에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뭐 때문에 뭘 노리고 그런 걸까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김종인 위원장을 모셨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다. 예를 들면 뭐 윤핵관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립 지금 다시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열심히 안 잡는 걸 보면 이번에도 뭔가 김종인 위원장과의 교감 또는 뒤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흔히 말하는 삼각편대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조종자로서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어찌됐든 선출된 대표로서 상임선대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자리 겸 홍보 미디어 담당 본부장.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 홍보 미디어 담당 본부장이라는 걸 겸하는 그 자체가 이준석 대표가 원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는 걸 자초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됐든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거중 조정을 하는 역할을 지금 안 하고 있다. 뭐 많은 분들이 이 갈등 국면에서 결국 후보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맡기겠다라고 표현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초유의 사태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을 자임하고 있는 판에 이런 위기 국면에 이 위기 관리를 누가 대체하느냐. 예. 그걸 지금 못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자리 싸움이나 아니면 뭐 서로 세력 싸움 이걸 떠나서 나중에 정말 집권을 하고 나서 이런 작은 분란, 큰 분란, 위기 상황일 때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 됐다 치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그러면 관리를 할 거냐.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 작은 위기에서 큰 위기까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맡겨서 될 일이 아닐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가 결국은 풀어야 된다.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뽑힌 선출직으로서 당대표를 거머쥔 이준석 대표는 중간에 이런 줄다리기 파워게임 때문에 중도 사퇴를 한다. 전 그건 야당의 이 체계, 대한민국 정당사에 정말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저는 물러나서는 제 질문의 핵심은 이번 사태 뒤에 김종인 위원장이 있다고 보느냐 아니냐였는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는 뒤에 김종인 위원장이 있다 없다? 있다죠. 저는 육참골단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내사를 내어주고
이른바 윤핵관 혹은 김종인 위원장이 표현했던 파리떼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존재를 치고 그다음에 그립을 잡게 해주는 자기가 불씨 역할을 하겠다는 게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했지만 대표가 여의도식 정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여의도식 정치가 그런 겁니다. 물밑으로 타협도 하고 서로 조정도 해야 되는데 명색이 당대표입니다. 지르고 나가는 게 능사입니까? 조정을 했었어요. 막후에서. 그게 좀 안 되면 다른 방식을 찾았어야 되는데 일정하게 도발 수위를 올려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쟁취했습니다. 그래서 울산해동 이끌어냈어요. 그다음에 또 만족치 않으니까 또 이번에 벼랑끝 전수 또 합니다. 지난번 태업이었지만 이번엔 사퇴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다음에서 얻어낸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립을 지었다. 그래서 굴러가는 선대위가 본인의 앞에 정치적 장래와도 다 같이 맞물리게 잘 돌아갈까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정당의 목표는 대선 집권인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역할이 이런 식으로 정략적인 판단과 접근을 해서 이뤄낸던들 저는 그게 과연 성과라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 윤경호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이번 일로 아무튼 윤석열 후보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이 사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윤석열 후보의 시각 한번 말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은 서로 생각이 뭐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지켜보십시오. 조수진 홍보단장이 잘 정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저는 뭐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인 우리 총괄위원장님께서 하여튼 이 문제는 나한테 맡겨달라고 후보는 조금 있어라. 내가 이 문제를 내가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김종인 위원장님하고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대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좀 그립을 더 좀 강하게 잡고 좀 하시겠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좀 해달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준석 대표랑은 만나실 계획은 아직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김경진 단장, 이 네. 사태가 시작이 됐을 때 이제 민주주의다 이렇게 인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조수진 단장이,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후보가 이렇게 직접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설득을 하거나 붙잡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요, 이견은 어디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지금 앵커께서도 방송국에 계시지만 방송국에 근무할 때 상급자 또는 하급자하고 여러 이슈라든지 쟁점을 가지고 많은 토론과 있죠. 심지어는 고성이 오가는 때도 있잖아요. 예. 보면. 근데 그 고성이 오가고 한다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나 내일부터 출근 안 할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면. 그리고 어쨌든 출근 안 할래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조수진 지금 수석 최고위원한테 그러니까 저 아까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후보가 당신이 잘못한 것 같으니 가서 대표한테 사과하고 대표의 용서를 구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는 지금 이미 알려져 있는 예.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보가 조수진 최고한테 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명확하게 요구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보면 그게 후보의 뜻이 저는 분명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그만두겠다라고 하면 네. 전화를 한다거나 만나자고 해가지고 그러지 마라.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필요하죠. 예. 추정컨 때 틀림없이 했을 것 같은데요. 아, 했을까요? 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했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준석 대표가 두 번 죽나요? 오히려 어쨌든 그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더 노이즈가 생기면서 더 복잡해질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미묘한 상황 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께서 내가 이거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예. 또 때마침 오늘 점심 약속이 두 분이 되어 있으니 아마 그 자리에서도 좀 얘기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게 가령 스파크가 붙어서 불이 펑 하고 터졌다. 한순간에 진압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보면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요 상황이 숙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이 먹은 사람들의 지혜고 세상을 살아본 지혜인데 그 시간을 일정 정도는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드러나기로는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막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것 같이 안 보이지만 김경진 단장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었을 거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알려지면 이준석 대표한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으니 드러나도록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지금 일단 뭐 이준석 대표께서 지금 뭐 선대위에 이렇게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선대위 자체가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총괄 상임총괄 선대위원장 계시고 김병준 위원장 계시고 뭐 임태희 실장, 뭐 정태근 의원, 또 뭐 주호영 의원, 또 원희룡 정책본부장 두루두루 각각 자리 맡아서 지금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지금 빠져 있는 것이 마치 지금 선대위가 안 돌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시스템이 있고 지금 이게 체계가 있어서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마음이 풀려야지 지금 이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소한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께서 뭔가 이렇게 핸들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 예. 절대적으로는 좀 시간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이준석 대표 본인의 입장에서도 본인 체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당이라든지 국민들이 또 이준석 대표라든지 후보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가 뭔가 이렇게 뜨겁게 분출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서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있을 거고요. 정기남 대변인. 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 뭐 이렇게 연락하고 설득했을 것이다라고 했을 얘기하는데.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김경진 단장은 이제 선의로 또 해석을 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어떤 보도에도 그런 건 없고 또 윤석열 후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 이준석 당대표를 더 뭐 이상하게 만든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이 본질을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이게 지금 이번에 보여진 이준석 대표의 이를테면 뭐 자기 정치든 협량함이든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조수진 최고위원의 공보단장의 항명 이 본질 속에는요. 이 과정에서 보여진 윤석열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이번 사태를 저런 모습도 민주주의 아니냐라고 보는 것은 하나의 아니한 태도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강 건너 불구경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김종인 위원장한테 당신이 한번 좀 해결해봐 주세요. 이렇게 된 건데 과연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결국은 조수진 단장과 이준석 대표의 그 갈등의 축이 뭐였냐면 김건희 씨 이른바 이준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당이 좀 제대로 대응해라. 자, 국민의힘 관련된 교수들이 기자회견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예. 것들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폭발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좀 더 깊게 해석하면 분석입니다만 저는 결국은 앞서 얘기했던 윤석열 후보가 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상 이준석 당대표를 내친 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등에 이상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과연 이준석 대표 연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궁금합니다. 일단 김경진 단장은 했을 거다. 정기남 대변인은 안 했을 거다. 이준석 대표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김철근 실장은 내가 알기로는 연락 온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이준석 대표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겠군요. 자, 그리고 또 이번 사태로 또다시 윤핵관이라는 말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윤핵관이라는 말은 국민의힘에서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하면서도 윤핵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선거 내내 반복될 것이다. 김철근 실장도 조수진 문제는 촉발제일 뿐이다. 문제는 윤핵관이다라고 윤핵관이 이준석 대표 물러난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글쎄요. 윤핵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말의 준말입니다. 윤핵관 논란 관련 발언을 좀 들어볼까요? 이때다 싶어 솟아나와서 양비론으로 한마디 던지는 윤핵관을 보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선거 기간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비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 핵심 관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가려서 빛을 못 보는 분들이 당내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윤핵관을 걷어내도 또 누군가 호가호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원인부터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고 한다면은 윤핵관이 뭐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람 하나 저격해도 또 나올 겁니다. 예. 윤핵관이라는 말을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제가 들어봤어도 제가 이준석 대표가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는 얘기는 들은 사실도 없고요. 뭔가 중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 음해와 이런 또 정확치 않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난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윤핵관은 실체가 없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뭐 일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할 수 없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핵관이라는 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김한기 변호사,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왜 윤핵관이라는 얘기가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네, 이미 그 이준석 대표가 사실 윤핵관이라는 용어를 뭐 유행시켰다고 봐야죠. 유행이라는 것이 뭐 의도적으로 유포했다기보다는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겪었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았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윤핵관의 의미를 모르는 국민들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국민의힘에서 윤핵관이 자꾸 나오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어떤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악몽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지난 정권에서 가장 그 정권이 물러나게 된 데는 가장 큰 원인이 문고리들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을 장막을 쳤던 문고리들. 그 이미지가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 대표는 계속 강조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번 조수진 최고의 어떤 갈등 과정을 보더라도 이 언론 기사를 보면은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게 뭐 윤석열 후보의 뜻입니다, 내지는 윤석열 후보의 입장입니다, 이런 식의 자꾸 발언을 한다는 겁니다. 예.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어떤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뭐 하나의 지금 어떻게 보면 당내 어떤 그런 공식 메시지보다는 누군가가 자꾸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한다. 그러면 이게 뭔가 이게 진짜 이게 존재하는 윤핵관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오늘 입장을 냈듯이 김종인 위원장한테 정권을 맡겼으면 이 윤핵관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게 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저거는요, 이준석 대표가 비겁한 말씀이세요. 아니, 제가 그냥 일개 단장인 제가 후보께 전화를 해도 보통은 그 순간 바로 받으시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2-3시간 후쯤에라도 뭔가 조금 전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콜백이 오거든요. 예. 텍스트 메시지 보내면 답이 와요. 근데 이준석 당대표 정도면 아마 다른 분하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 전화를 받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이준석, 김종인, 김한길 이분들의 전화는 후보가 총알같이 전화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병준 위원장도 넣어줘야죠. 네. 예. 위원장님 포함해서요. 예, 예. 네. 아니 근데 본인이 그러니까 뭔가 지금 윤핵관의 존재 때문에 대표와 후보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뭐가 막혀 있고 오해가 생긴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본인이 바로 전화하면 되지. 총알같이 전화 받는데 예. 물어보면 되지. 윤석열 되게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물어보면 가부간에 답변해 주거든요. 우리 언론 이게 보면서도 계속해서 말실수가 나오는 게 그냥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대로 뱉으면서 이게 실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뭐 머릿속에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를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아니 자기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괜히 복잡하게 느끼게 그냥 국민들로 하여금 그 생각이 들게 지금 워딩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좀 복잡한 사람인가? 그건 이준석 대표를 한번 불러서 물어보시죠. 근데 어쨌든 예. 지금 핵관 하시는데 제가 아는 윤석열은 그렇게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인데 예. 왜 대표께서 지금 핵관을 자꾸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지 좀 그래요. 한번 대표 만나면 제가 한번 비판을 드리고 싶어요. 예, 물어볼게요. 김경진 단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데요, 최수영 컨설턴트 지금 이렇게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지방으로 갔을 때 계속 윤핵관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정리해야 된다. 특히 문제를 삼았던 게 홍보비 해먹는다고 말했던 사람 잘라라. 그렇게 안 하면은 나 뭐 안 풀릴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울산에서 이렇게 같이 손을 잡고 만세를 했는데 나중에 나온 얘기가 본인은 그거 잘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김종인 위원장 모시기로 했다로 끝났어요. 그래서 그렇죠. 뭐지? 당초 요구사항이 그거였는데 그 부분은 어디로 간 거야? 궁금했어요.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본인이 그걸 요구를 했는데 뭐 이쯤에서 이제 봉합하고 우리 이제 간다 이렇게 본인이 이제 이준석 대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봉합이 된 걸로 알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요구했던 적시에서 요구했던 것에 대한 답을 명확히 안 받고 봉합을 해서 왔어요. 그리고 본인은 그 이후에 뭐라 그러냐. 후보와 소통 잘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했고 밖에서 보는 것처럼 오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지금 2주도 안 되는 열흘 만에 다시 이 윤핵관이라는 유령이 살아난 거예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이라는 거는 저는 사실은 유령을 상대로 싸운다고 보는 거예요. 본인도 얘기해요. 한 사람을 저격해도 또 나타날 거다. 호가호위하는 사람들로도 지칭했어요. 결국 후보의 뜻을 팔고 다닌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자꾸 권력 투쟁으로 이걸 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좀 측근에 휘둘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표가 어찌되었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소통이 된다고 대외적으로 얘기했고 국민 앞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서도 다시 윤핵관이라는 유령을 꺼내들고 싸우는 거는 이거는 정말 저는 이준석 대표가 또 한 번 말하자면은 국민들 눈에 이거는 조금 좀 뭐랄까 명쾌하지 않은 전선을 또 형성하는 건 아닌가 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윤핵관을 유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윤핵관을 놓고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그 윤핵관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온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도대체 윤핵관이 있지도 않는데 왜 그래?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보고하신 분의 그 편향된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미돼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보고를 받는다면 실제로 그 후보께서 그게 정당 민주주의 아니냐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그 뭔가를 그 제공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 중간 전달자나 보고자는 누굽니까? 비서실입니까? 이른바 윤핵관 아닐까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비서실이 부속실이 되고 뭐 조직본부는 뭐가 잘못됐고 이준석 대표는 뭐 옹졸한 자기 정치를 한다 그러고 뭐 조수진 최고위원한테는 당장 사과할 일을 왜 그런 일을 하냐 뭐 이렇게 쫙 양비론을 펼쳤던 분도 윤핵관 중에 한 명 같고요. 장재원 의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면 내가 상당한 실세다 이런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 아닐까요? 글쎄 그 윤핵관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실체가 있는 건지 정확한 건지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사무총장이 대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무실장의 발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격이 안 맞아요. 윤경호 의원, 윤핵관 있어요 없어요? 공식 직제 다시 말해서 완장을 차고 있지 않으면서 찾고 나서는 결국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선대위 출범했지 않습니까? 선대위에 무슨 본부장 또 뭐 여러 가지 타이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단장. 그러니까 이번에 조수진 의원의 경우는 최고위원을 겸하면서 공보단장이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인 회의에서 이게 윤 후보의 뜻이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뭐 핵심 관계자라고 익명 속에 가려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 중에 양비론이라고 했던 그 주체는 장제원 의원 얘기하는 것 같죠? 이미 장제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비판하고 조수진 최고도 비판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윤핵관이라는 건 비선이 따로 있다. 공식 직제를 통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내려오고 그게 논의되는 게 아니고 그 비선을 통해서 자꾸 처리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를 애둘러서 말하지만 윤석열 후보에게 저는 한 방 날린 거다. 윤석열 후보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선대위를 운영하시면 저 일 못하겠습니다. 전 결국 그렇게 뭐
정면으로 부딪힌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 김경준 의원. 아니 아까 저 홍보비 해먹는 사람 그 윤핵관이니까 윤핵관이라는 사람이 홍보비 해먹는다고 대표에 대해서 그 말했다. 험담을 예. 하고 다녔다라고. 아니 그러면 대표가 후보한테 그 사람 누구다라고 얘기해 주면 후보는 지금 그게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누구다. 울산에서 만나서 얘기 안 했겠어요? 지금 얘기가 안 됐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지금 저 관훈클럽에서 나온 것은 울산에서 훨씬 이후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울산 가기 전에 홍보비 해먹는다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울산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둘이 만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 누구요? 하라고 물어보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군지를. 아니 거기서는 이제 얘기 안 하기로 했겠죠. 그 자체가 그 자리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얘기가 안 됐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상한 게 자 상식적으로 문제 풀어봅시다.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내려갈 때 홍보비 해먹는다고 말한 그 사람 정리해라 이렇게 하고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다가 윤석열 후보가 울산까지 가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그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윤핵관 얘기 나오고 뭐 누구냐, 뭐 이 사람 아니냐, 뭐 그건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런 거를 저런 건데 그거는 이 대표가 오해를 하신 것 같아. 뭐 이렇게 했을 수 있고. 자 그러면 윤핵관 문제는 앞으로 내가 다시는 그 얘기 나오지 않도록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를 믿어주소.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오케이 이제 그러면 윤핵관 문제는 완전히 후보님이 하는 걸로 믿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 윤핵관 문제가 또 계속 나오니까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도대체 나를 이제 뭐 믿을 수가 없네라고 해서 이랬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 아니에요? 그건 앵커님 생각이시고요. 제 생각이죠. 제 생각인데 제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윤핵관 문제가 아예 안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김경진 의원 생각하고 어떤 생각이 더 합리적일까 궁금합니다. 그거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이 알겠죠. 뭐 언제 김기현 원내대표를 불러서 한번 물어보시던지요. 예. 근데 추정컨대는 제가 그 이후에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그 뭔가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리가 물러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추정컨대 울산에서 저녁 식사할 때 그게 이준석 대표가 뭘 해먹는다라고 얘기했던 윤핵관의 무슨 실체를 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그리고 엊그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 얘기를 했었는데 윤핵관이라는 게 우리가 처음 나왔던 게 그 쿠키뉴스의 특정 기자에 의해서 윤핵관 발로 기사가 4개인가 5개인가 나왔어요. 근데 이 윤핵관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그 이후로는 그 쿠키뉴스 그 해당 기자발 뉴스는 더 이상 안 나와요. 끝쳤어요. 근데 굳이 이준석 대표가 엊그제 다시 윤핵관 발로 뭔가 대표에 대한 비난이 있는 것처럼 옛날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보면. 이거는 상황에 안 맞는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지금 끄집어낸 거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그 양비론 얘기한 윤핵관은 결국은 지금 장제원 의원 얘기잖아요, 보면. 그 장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상황이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건데 장제원 의원이 과거에 윤핵관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거 아니에요. 비판은 누구라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지금 방송에서 이준석 대표님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보면. 이 비판까지 안 들으려고 하면 아니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잖아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고 아무리 어떤 높은 직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행동과 정책 결정과 의사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그거를 장제원 의원이 전에 윤석열 후보 지근거리에 있었으니까 윤핵관이고 이게 윤핵관이 자기를 비판하고 음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건. 그건 공개적으로 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윤핵관과 관련된 지금 이준석 대표님의 말씀은 뭐가 맞지가 않아요, 보면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냥 빨리 복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핵관 얘기가 이제 그쪽으로 갔는데 내가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 얘기를 한 것을 잘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것은 알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꾸 윤핵관 얘기가 나오니 왜 이 얘기가 나오는가 한 번은 짚어봐야 됩니다. 김한규 변호사는 윤핵관 얘기가 나오면서 문고리 3인방의 트라우마 얘기하셨는데 정의남 대변인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권력 투쟁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근본적으로 지금 이게 노출되지 않았지만 노선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을 어떻게 치를 거냐.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소위 2030 세대, 그다음에 60대 이상의 고령층과의 어떤 세대 연합을 통한 대선, 뭐 이런 전략을 꾸려왔다면 소위 이른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소위 누구나 다 정권 교체만 동의하면 오케이. 소위 99가지가 다르더라도 정권 교체 하나에만 동의한다면 함께할 수 있다. 이런 이른바 반문 빅텐트론 같은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근본적인 노선상의 갈등이 지금 내재돼 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안 대응에서의 현격한 입장 차이죠. 이를테면 이번에 김건희 씨 허위, 이게 소위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자, 이른바 윤석열 후보의 측근 그룹들은 이걸 당당하게 맞아쳐야 된다. 아니, 시간 강사 채용할 때 관행이다. 이런 식으로라도 공세도 나가자. 이런 반면에 예를 들면 이준석 후보 같은 입장은 예. 아니 그런 바보 같은 대응이 어딨냐. 뭐 이러면서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김건희 씨가 국민 앞에서 어떻게 보면 진솔하게 사과하고 해명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뭐 이런 현안 대응에서의 입장차.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요. 윤핵관은 수시로 나타날 겁니다. 예. 근데요. 아니 그런 현안 대응에서 입장차를 대표하고 후보 사이에 아니 전화 통화를 못하며 단둘이 대표가 후보님 좀 봅시다 이래가지고 이게 조그만 골방에 가서 둘이 언성 높여가면서 그게 토론을 못하냐고요. 그 말은 제가 해야죠. 100% 동의합니다. 동의하죠. 그렇게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거를 가지고 그런 이런 어떤 그거를 누가 안 했냐 이거죠. 아니 이준석 그러니까. 대표도 안 했지만 윤석열 후보도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아니 지금 보여진 모습은. 이준석 대표가 너무 안 했나요? 그거는 이제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준석 대표가 책상을 박차고 나가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상황의 맥락 속에서 본다면 가령 후보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라면 제가 아는 윤석열은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예. 대표 정도 전화하면 하시라도 받는 사람이고 얘기 던지면 같이 고민하고 의논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 지금 보면 2번 이상 자리를 박차고 지방을 나가고 이게 회의석상을 박차고 나가신 거 아니에요? 식사도 여러 번 하고 뭐 이렇게 저기 하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이게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준석 대표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제 나름대로 평가와 판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준석 대표 아침에 또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뭐 윤핵관 때문에 그런 거냐, 조수진 공보단장 때문에 그런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건희 씨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논란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곧바로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가 됐다. 이런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매우 은밀한 회의 내용인데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꺼낸 것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떠나서 아무튼 이 김건희 여사의 그 부분도 뭔가 이준석 대표 이 사태에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오늘 김건희 씨 등판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전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부인이라는 말 자체를 아예 쓰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뭐 제 처에 대해서는 뭐 별로 제가 언급할 지금 내용은 없고요. 지금 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영부인 얘기를 하고 옛날에는 뭐 국모라고도 했잖아요. 건국 초기에는. 근데 저는 그냥 누구 씨나 조금 존칭해진다 하면은 뭐 우리가 그 여성을 존칭할 때는 뭐 여사라는 말을 쓰고 하니 그 정도에서 끝나야지 영부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 비추어서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영부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윤경호 의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미 안 씁니다. 언론에서 이미 안 쓴 지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딸 영애, 그다음에 아들 영식 이런 얘기 전두환 노태우 정권 이후로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영부인이라는 얘기의 의미에는 사실 대통령 배우자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 아까 서영교 의원도 잠깐 얘기하대요. 그러니까 국제회의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대통령 배우자로서 할 수 있는 일. 그런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우자가 아닌 관계도 있거든요.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 총리의 파트너라는 표현까지 써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국제회의에서 이미 다 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호칭은 제가 보기엔 윤석열 후보가 고민하지 않으셔도 이미 다 정리가 돼 있고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역할에 맞게 국민들이 수용을 해주고 인정을 하느냐, 그게 더 핵심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는 윤석열 후보가 왜 저 얘기를 꺼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김건희 씨 논란에 대해서 출구 전략을 찾겠다. 그리고 자기는 이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문제의 포인트를 좀 잘못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이죠. 과거 사례 우리가 이해창 후보 사례를 놓고 보면은 아들의 병력 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국민들은 만일 아버지 덕에 병력 비리가 있었다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 덕에 더 큰 일을 더 덕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에 민심이 사나워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런 겁니다. 남편을 찍고는 싶어요. 그런데 부인의 삶이 불공정하긴 한데 여기 검증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부인이 되는 건 명약관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찍고 싶고 공정하게 보이지만 부인이 불공정하게 살았다면 그 불공정을 우리가 용납하기 어렵다는 게 민심이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간단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부속실이든 영부인이든 이 논란을 할 게 아니라 나중에 역할은 역할대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약간 의혹을 갖고 있고 인정하지 못하고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없이 그 작정,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역할을 부여하지 않으면 국민이 이해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저는 잘못 짚고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진 단장, 지금 김건희 씨 등판 계획이 원래 없었다.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앞으로도 선거운동 기간에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저건 제가 후보께 한번 직접 여쭤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저 느낌만 그냥 발언이나 문장만 가지고 본다면 저도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보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조 그룹을 만들자는 의견이라든지 뭐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이게 최종 결정이 안 났던 것은 결국은 후보께서 아마 저런 생각의 연장선상에 어떤 생각이 분명히 있으셔서 최종 결정이 안 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경남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것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왜 일을 어렵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영부인이라는 표현은요. 이미 그 이희호 여사 때 DJ 때 이희호 여사가 제안해서 없어진 표현이 오래된 표현이에요. 국민 앞에 진솔하게 해명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면 될 일을 왜 있지도 않은 영부인 호칭을 끄집어내고 후보 부인을 뭐 등판시킨다 안 시킨다 이렇게 가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